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뽀개기 15회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를 한 손해 입힌 전액을 말합니다. 만약에 보정 설정은 2억을 했는데 5억 손해 입혔으면 5억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보정 설정 금액은 8억이 아니라 10억이죠. 10억. 그래서 8억 X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4억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2억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가 3개니까 6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0억이 되겠죠. 8억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보정 설정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개인은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모든 특수법인은 1,000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전부 다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했잖아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은 2억 했다 하더라도 만약 5억 손해를 입혔으면 5억 다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 통지받은 후 중개업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미 등록은 됐기 때문에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죠.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게시하지 않았다면 게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받을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는 있고요.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여 두고 있다 했는데 달리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칙개공도 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가능하고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가능합니다.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항상 동일하다. 항상이 X네요. 항상. 시험에 항상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나오면 80%는 X입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 가지고 중개보수를 기재하는데 나중에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사유가 있다면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그 즉시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X입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정 교부를 7일 이내에 한다라고 하면 X죠. 등록정 교부는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정을 교부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이외의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이란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잖아요.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1번이 그래서 맞고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3개월간 보존하는 게 아니고 3년간 보존해야 되죠. 3년간, 3월이라고 해서 X입니다.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말장난이죠. 그렇지만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해야 하며 중개사물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여부를 의뢰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X네요. 비공개 요청한 것만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외의 것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X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 공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당해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에게 물론 의무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5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유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했는데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죠.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X,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니까 정보망에 가입 안 했으면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죠. 맞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복하여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거래 계약된 거 한 건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됩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을 반드시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일간신문에 해도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처리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사물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통보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보할 의무는 없다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를 했다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는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거짓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